자,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조건과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에너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가 증발되어 뭐가 나와야 돼요? 가연성 가스가 일정 농도 범위로 존재해야 불이 붙겠죠? 가연성 농도, 그 다음 압력,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조건에 해당할까? 물적 조건입니다. 자, 에너지 조건은 뭐가 있냐? 온도가 있어야 돼요. 발화 온도, 불이 붙는 온도, 발화 에너지,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 감도. 이게 다 뭐가 되겠어요? 에너지가 됩니다. 충격 감도. 자, 그래서 액체에다가 이런 물질 조건과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을 주면 가연성 액체, 인화성 액체 표면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가연성 가스가 증발되어 나옵니다. 이 증발되어 나오는 곡선을 무슨 곡선이냐? 포화 증기압 곡선이라 그래. 알겠죠? 이 곡선을 바로 무슨 곡선? 포화 증기압 곡선. 그럼 이 가연성 가스가 무조건 나온다 해서 우리가 불이 타는 거 아니죠? 연소가 가능한 농도 범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연소 하한계. 이거 연소 사한계. 이 농도 범위로 존재해야만이 연소 가능하죠. 이게 바로 연소 범위가 되겠죠. 이 사이가 뭐가 일어나는 범위, 농도 범위죠? 연소가 가능한 농도 범위. 낮은 값을 하한계, 높은 값을 사한계. 이걸 바로 무슨 점이라 한다? 인화점이라 하지. 무슨 점? 자, 이 가연성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야. 무슨 데 가스? 아세틸렌 가스야. 지금 증발되어 나와. 액체 표면에서. 나오자마자 타는 건 아니지. 최저 몇 퍼센트 농도가 됐어야 돼? 2.5%. 알겠죠? 여기는 몇 퍼센트? 81% 농도가 돼야 돼. 알겠죠? 이때 2.5 농도가 됐을 때 연소 한계 농도 이랬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겠지. 이게 바로 무슨 점? 인화점. 인화점을 의미하겠습니다. 알겠니? 자, 여기는 이제 무슨 점이 되겠니? 비연소점. 연소점은 항상 인화점보다 액체의 경우는 몇 도 이상 높다? 10도 이상 높아야 돼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가연성 가스를 표면에서 증발시켜서 계속 타는 겁니다. 알겠지?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 선은 뭐냐? 확양론 조성비라 그래요. 즉 전체 혼합기체에서 연소가 가장 잘 되는 최적 농도야. 무슨 농도? 최적 농도. 연소가 잘 되는 가장 최적 농도를 뭐라 한다? 확양론 조성비라 그래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무슨 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 자연 발화. 여기는 무슨 발화점? 자연 발화점. 알겠죠, 여러분? 이게 올해 기출이다. 알겠니? 올해 기출. 이 A를 나타내는 걸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점? 인화점. 그래서 아세틸가스나 수소가 나와서 만약에 수소가스가 이 액체, 인화성 액체 표면에 나온다. 바로 나오자마자 타지 않겠지. 몇 퍼센트 농도가 됐을 때 불이 붙겠어? 4%. 아세틸은 몇 퍼센트 농도? 2.5% 농도로 증발시켰을 때 그때 불이 붙기 시작하겠지. 그게 무슨 점이라 한다?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화점의 정의가 뭘까? 이 그래프에서 물적 조건과 무슨 조건이 만나는?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가 바로 뭐겠어요? 인화점. 여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곡선에서 포와 증기압 곡선과 뭐가 만나는? 연소 한계가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 이때 뭐겠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를 뭐라 한다? 인화점. 하나. 무슨 기체를 형성하는? 자, 여러분. 가연성 액체가 끓어가지고 가연스가스가 나옵니다. 증발이 나오죠. 가연스가스. 이 가스가스가 뭐라고 결합합니까? 공기. 산소가 결합하겠죠. 무슨 기체? 혼합기체. 이거 혼합기체를 형성한다 해서 바로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무슨 혼합기체가 돼야지? 가연성 혼합기체가 되는 최저 연소 온도를 뭐라 한다? 불이 붙을 수 있는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이게 다 무슨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화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였어. 정말 간단했어. 외부의 지적인 점화원 접촉을 통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뭐라냐? 답이 인화점. 이렇게만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제? 여러분, 그래프로 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난도가 뭐였다?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야? 이거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여러분도 다 난도가 어쨌다? 오래 확 올려버린 거야. 출제자가. 알겠니? 그래서 물적 조건과 무슨 조건? 이 에너지 조건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알겠죠? 물적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지? 가연소 농도, 그 다음 압력, 그 다음 산소 농도. 에너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발화온도, 발화에너지, 충격 감도.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또 낼 수가 있어. 다음 중 연소 범위 혹은 연소를 하기 위한 에너지 조건과 물적 조건 중 네이버 박스에서 이 6개를 쓰고 에너지 조건에 해당한 것을 보고해서 골라라 하면 온도, 발화에너지, 충격 감도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항상 인화점보다 연소점 몇 도 이상 높다? 10도 이상. 뭐 가장 온도가 높습니까? 자연 발화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빨간 선이 뭐야? 화양론 조성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 농도일 때 불이 붙는 온도를 뭐라 한다? 화학 조성비라 합니다. 이때 가장 점화 에너지는 최대가 될까? 최저가 될까? 최저가 되겠죠.
최소 발화에너지가 최저가 되는 게 화학양론 조성비라 그래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발화에너지 점원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무슨 점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끌어왔다. 알겠니? 자, 그럼 책으로 가도록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정말 꿀 빨았던 선배들이죠. 개꿀이었다. 시험. 자, 329페이지 이제 책을 봅니다. 인화점. 연소 범위에서 첫 줄을 보세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온 후에 인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인화점. 노란색 것이고 공기 중에서 가연물 가까이에 점화온을 투여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자, 이소프레는 경우는 몇 도씨 이하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여 연소범위 항기 농도를 만들 수가 있지. 54도씨에서 연소범위 항기를 만들어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 가연물에 인화점들이 있습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뭐야? 이소프레 마이너스 54도씨. 알겠죠? 그다음에 디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펜, 이화탄소가 있는데요. 이게 투수인화물이라 하죠. 무슨 물질? 투수인화물. 그래서 인화성 액체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가솔린이 있고 아세톤, 일석이류,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프로필알코올이 있죠. 그다음 알코올유하고 등유, 경유, 이석이류, 중유와 벙커CU, 크레소들은 삼석이류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걸 기억해야지. 이소프렌 마이너스 몇 도씨 불이 붙어버려? 54도씨.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기억해야 돼.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프로필알코올이 있지. 여기서 의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메칠알코올을 화학식 써놔봐. C1, H3, OH. 에칠알코올로 뭐라 하죠? 에탄올, C2, H5, OH. 프로필알코올, 프로파놀이죠. C3, H7, OH. 화학식을 딱 써놓고 이 알코올류에 무슨 수가 증가하면 탄소수가 1개, 2개, 3개 증가하면 인화점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써놔야죠. 옆에다 써놓자. 알코올류에서. 자, 알코올류에서 우리가 이 표에서 하나의 지식을 추려내야 됩니다. 알코올류에서 탄소수가 증가하면 인화점은 증가한다. 그래서 메탄올보다 에탄올, 에탄올보다는 프로파놀이 인화점이 뭐 하는 거야? 높아지죠. 그러면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겠어요? 낮을수록 위험하겠어요? 낮을수록. 어떤 게 위험해? 메탄올이 쉽게 불이 붙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특징을 봅니다. 인화점은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밑줄. 인화점은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화살표에서. 인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해, 낮을수록 위험해. 그래서 나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알겠죠? 그러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중에서 뭐가 위험해? 메탄올이 인화점이 낮네요. 자, 2번에 노란색. 이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 문제였어요. 다빈치를 써놔봐. 액체 가연물에서 가연성 증기를 연소 범위 한계로 증발시킬 수 있는 그때의 최저 온도를 뭐라 한다? 인화점. 19년 기출입니다. 이때의 인화점을 하부 인화점이라도 한다. 인화 현상은 액체, 고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액체는 증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고체는 분해의 과정을 거쳐서 분해 생성가스가 나와요. 그게 타는 겁니다. 알겠나? 여러분, 휘발유는 휘발유 자체가 타는 거야? 가스가 타는 거야? 여러분, 휘발유가 있죠? 이 기름이 타는 겁니까? 이 기름이 열받으면 표면에 오는 가스가 타는 거야? 가스가 타는 거야. 이걸 증발연소라고 그래요. 무슨 연소? 그래서 액체는 특히 우리가 휘발성이 큰 액체들은 액체 그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열을 받으면 표면에서 나온 그 가스 가스가 타는 거야. 그걸 무슨 연소로 한다? 증발. 그래서 증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한 장 넘기시면 넘기지 말고 오른쪽 19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가연성 X의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뭐를 물어봤죠? 인화점. 자, 증기가 연소 범위 한계에 이르러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뭐라 한다? 인화점. 이 1번이 답이겠네.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기화점. 증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뭐라 한다? 기화점. 끓는 점이라 하죠. B점. 그래서 물은 몇 도씩 끓을 때 수증기를 변하죠? 100도씩. 그때 수증기가 나오잖아. 자, 물질이 자체 열만으로 착화하는 최저 온도는 발화점. 발생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는 연소점. 그래서 발생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최저 온도. 지속적이 나오면 항상 무슨 점을 기억해야 돼? 연소점. 몇 도 이상 높아야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겠어? 10도 이상 높아야 돼. 예린이 한 장 넘겨보자. 연소점을 봅니다. 파이어 포인트를 하죠. 점화원을 제거한 후에도 연소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뭐라 그래요? 연소점. 일반적으로 액체의 경우 인화점보다 몇 도 이상 높아야 꺼지지 않고 계속하는 거야? 10도 이상 높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가연성 증기 발생 속도가 무슨 속도가 빠를 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겠니?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증발이 나오겠죠? 점화원에 끌렸어. 보일링인데 아직. 이 가연성 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얘들아,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기화점. 그래서 혼합기체를 형성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는 인화점. 그렇지? 그래서 연소범위 한계 농도로 이르러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는 인화점. 그리고 점화원을 제거했어. 그래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이 붙을수록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켜주는 최저 온도는 연소점입니다. 알겠죠? 한번 불이 붙는 후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뭐라 한다? 연소점. 그러면 연소점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불이 타기 위해서는 이 불이 붙는 속도, 연소 속도보다 이 표면에서 발생한 가연증기 발생 속도가 더 뭐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래야 뭐가 계속 발생시키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그래야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죠. 밑줄이 해야지. 연소 속도보다, 가연성 액체 표면에서 연소 속도보다 무슨 속도가 빨라야 된다? 증기 발생도가 커야 계속 가연성이 나와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밑줄 딱 해야지. 가연성 증기 발생 속도보다 연소 속도보다 더 뭐야겠다? 커야지. 가연성 발생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특징입니다. 연소점은 한 번 발화된 후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때의 최저 온도, 노란색 딱 꺼내야지. 한 번 불이 붙은 후에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때의 최저 온도를 뭐란다? 연소점. 그럼 연소점은 인화점, 그 다음에 발화점의 어느 사이에 존재하지? 중간에 존재하죠. 알겠죠? 여기가 인화점. 여기는 무슨 점? 연소점. 여기는 무슨 점? 발화점. 어느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연발이라 합니다. 따라서 인연발순. 그렇죠. 자, 기체는 점화원과 접촉 시 바로 불이 붙기 때문에 인화점이 곧 무슨 점이 된다? 연소점이 되는 점. 노란색 쫙 그어놔야지. 기체는 나이타 딱 되자마자 불이 붙고 계속 타버려요. 그래서 인화점과 연소점이 동일합니다. 자, 발화점이 있어요. 무슨 점? 발화점은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 없이 주위열을 흡수해서 그 축적된 열로만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뭐라 한다? 발화점이라 하죠. 알겠죠? 노란색 딱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직접 점화원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자, 특징입니다. 발화점. 일반적으로 산소와 친환이 큰 물질수록 발화점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낮아지죠. 그만큼 잘 탄다 이 말이죠. 고체 가연물의 발화점은 가열 공기 유량, 가열 속도, 가연물의 시류나 크기,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발화점은 보통 인화점보다 몇 도 이상 높아야 됩니까? 수백 도 이상. 자, 보자.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몇 도 이상 높다? 10도 이상.
그럼 발화점은 연소점보다 몇 도 이상 높아야지? 수백 도 이상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점원 없이 축적된 연료만으로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화재 진압 후에 우리가 잔화 정리를 할 때 계속 물을 뿌려 가열된 건축물을 냉각시키는 것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건축물은 지 스스로 열로 인해서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다 진압하고 불꽃이 없더라도 계속 물을 뿌리는 이유는 가연물이 발화점 이상이 되면 스스로 뭐한다? 다시 발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잔화 정리를 해줘야죠. 물을 뿌려서. 그래서 그 가연물에 무슨 점 이하로 낮춰놔야 돼? 발화점 이하로 낮춰야만이 재발화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있죠. 배표를 크게 해야지. 그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하기 전에 가로 5번을 보세요. 가연물질에 무슨 점이 있습니까? 발화점. 그 표를 배표해놔야지. 이걸 하고 3번과 4번을 공부하도록 하자. 자, 가연물질의 발화점. 우리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뭐죠? 황린입니다. 배표를 해야죠. 몇 도시면 불이 붙어버려?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자격증 시험에 황린을 내지 않아요. 왜? 대부분 다 수험생이 뭐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발화점이 낮은 물질 뭐를 많이 낸다? 이용화탄소를 가지고 정답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용화탄소는 몇 도시면 제 스스로 불이 붙는다? 100도씨. 빨간색 꺼내야죠. 황아린과 구별해. 황아린이 이제 뭘로 바뀌었냐? 황아인으로 영어가 바뀌었어. 명칭이 바뀐 거야. 황아린, 황아인. 알겠죠? 자, 두 개는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황린이 없으면 발화점, 착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뭐를 골라야 돼? 이용화탄소나 황아인을 골라야 됩니다. 그 이용화탄소에 대한 별표 다빈출이다. 자격증 다빈출. 자, 등유와 경유가 했어. 등유는 발화점이 몇 도씨죠? 200도씨. 경유는 210도씨. 가솔린을 보세요. 휘발유입니다. 발화점이 몇 도씨? 300도씨예요. 별표. 여러분, 발화점만 따지면 뭐가 불이 잘 붙어? 등유? 경유. 그렇죠? 무엇보다? 휘발유보다. 근데 위험성은 뭐가 더 위험하죠? 휘발유. 왜? 액체는 뭐를 기점으로 위험성을 판단한다? 인화점. 휘발유가 인화점이 더 낮아요. 등유, 경유가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화점과 발화점은 전혀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벤젠에다 노란색 봐봐. 벤젠이 가장 발화점이 뭐한다? 높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처음과 끝을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자, 배표를 해야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야. 우리가 이 발화점까지 하고 쉬었다 돌아갑니다. 직세 탄화수 길이가 길어질 때 밑줄 탄화수. 무슨 탄화수? 직세 탄화수 길이가 길어집니다. 여러 복합물. 예를 들어서 이거야. CH3, CHO, CH3, CHO. 계속 탄화수 길이가 뭐한다? 길어지는 거야. 이 길어질수록 무슨 물질이 됩니까?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 복잡한 구조로 되죠? 분자량이 뭐한다? 커지겠지. 자, 밑줄 해야지. 직세 탄화수 길이가 길어질 때 파라핀 계열의 탄화수 화합물에 무슨 수가 많아질수록 이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발화점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집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뭐할수록 복잡하는 거야. 왜 탄소수 길이가 길어지고 고분자 화합물일수록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다음에 복잡할수록 발화점이 낮아질까? 한 번 열을 딱 받으면 열을 뺄게 안 뺄게요? 열을 계속 뭐한다?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버립니다. 알겠죠? 그 대신 인화점은 뭐한다? 높아지겠죠. 왜? 인화점 외부에서 뭐를 제공해야 돼요? 점화원을 제공해서 그 분자 구조를 뭐 해야 돼요? 깨야 불이 붙겠지. 불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많은 에너지가 뭐 하겠어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화점이 뭐 한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발열량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압력과 화학적 활성도가 클수록 산소의 친화력이 클수록 금속의 열 전도율과 습도는 뭐 할수록? 낮을수록 화학 반응 에너지가 클수록 활성화 에너지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클수록 작을수록
접촉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은 뭐할수록? 클수록. 탄화수속의 분자량이 뭐할수록? 클수록. 고분자 합물수록.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는 게 2번입니다. 파라핀 계열에, 우리가 CH 계열이죠. 이런 CH 계열에 탄소수가 증가하면 발화점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왜?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열을 축적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니?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별할 게 있어요. 7번과 10번을 기억해라. 금속의 열 전도율.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열 전도율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왜? 열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니까. 열을 빨리 분산시키면 잘 타겠어, 안 타겠어? 식어버려요. 그래서 열을 축적하고 있어야 돼. 열 전도율이 낮아야만이 열을 축적해서 잘 타거든요. 그런데 10번을 보세요. 접촉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은 뭐 해야겠다? 커야 돼. 이건 뭐를 의미할까? 자, 보자. 이건 주체에 따라 다르는 거죠. 금속입니다. 우리가 태우고자 하는 게 뭐야, 지금? 금속이야. 이 금속이 지금 태우려고 해. 열 전도율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열을 뭐 한다? 축적해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겠지. 그렇죠? 근데 A 가연물이 있어. 이건 7번. 태우고자 하는, 우리가 연소하고자 하는 주체가 바로 7번은 금속 자체야. 근데 10번인가 11번인가? 10번. 10번은 A 가연물이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접촉되는 뭐죠? 금속입니다. 자, 우리가 태우고자 하는 게 뭐야? A 가연물이죠. 지금 뭐가 접촉되어 있나? 금속이 접촉되어 있죠. 그러면 A 가연물의 발화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접촉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은 뭐 해야 돼? 커야. 여기서 빨리 A 가연물에 뭐를 전달할 수 있겠니? 열을 전달해서 A 가연물의 열을 축적해서 낮은 온도에서 뭐 한다?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돼. 7번은 가연물 자체가 뭐라고? 금속이야. 발화점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뭐 해야 돼요? 낮아야죠. 열을 주위로 분산시키면 잘 타, 안 타? 안 타. 근데 10번은 뭐야? A 가연물이 별도로 있고 지금 접촉되는 이 금속이죠. 그럼 이 A 가연물을 지금 태우려고 해요. 발화점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뭐 해줘야 돼요? 축적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접촉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이 뭐 해야 되겠다? 커서 빨리 A 가연물이 뭘 해야 돼? 열을 제공해줘야 A 가연물이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겠죠. 뭐만 알겠니? 자,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가연스가스의 농도와 부피, 발화를 일으키는 공간의 형태와 크기, 가열온 속도와 압력, 발화원의 재질, 용기 표면의 상태, 촉매 유무, 정촉매일수록 발화점에 낮겠죠? 반응 속도와 발화 자체 시간, 점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대요. 실내 장치는 모양과 특히 가연스가스 비중과 발화점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비중을 또 하는 거예요. 비중과 가연스가스 비중과 발화점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공부했어요. 네 가지 개념이구나. 첫 번째, 뭐를 공부했다? 인화점. 그 다음, 연소점. 그 다음, 발화점. 그 다음에 무슨 범위? 연소 범위. 알겠죠? 이 그래프에서 이 A가 뜻하는 게 바로 무슨 점? 인화점. 그 인화점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이 범위를 무슨 범위라 한다? 그러죠. 이 연소 범위라 하는데 이 연소 범위를 뭐라고 하냐 또 말로 화염 전파거리라 그랬다가 전파거리 화염이 전달되는 거리입니다. 알겠죠? 화염 전파거리를 연소 범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사이 범위를 알겠죠? 그래서 연소 범위 할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